김태연이라는 이름이 요즘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일 톱10 쇼의 성공적인 영상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번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태연이가 선곡한 나나의 3호입니다. 나나가 직접 잊혀졌던 이 노래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킬 가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김태연이가 그 바람을 실현할 수 있을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오라는 김태연이가 3호를 부른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톱10 쇼의 녹화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나오라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 특히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해 느끼는 그리움은 아무나 가볍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수들이 3호를 커버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무대에서 반짝 관심을 받는 정도에 그쳤고 원곡의 감동을 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김태연이는 달랐습니다. 비록 15살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그 어린 나이가 주는 순수함과 강단을 2배로 살려 깊은 울림을 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포착된 장면 속에서 김태연이가 노래를 시작하자 나오라는 눈시울이 벌써부터 촉촉해졌습니다. 노래가 점점 고조되는 부분에서 김태연이 특유의 맑고 단단한 음색이 폭발하자 나오라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결국 무대가 끝난 뒤 나오라는 김태연이에게 너는 아직 사랑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속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고 감탄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김태연이는 곡에 담긴 작곡가의 마음을 조사하고 제 방식대로 이해하고 공감한 뒤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답하며 이 노래에만 5일 넘게 매달려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무대의 충격은 단순한 나오나 커버가 아니라 오래전 잊혀졌던 곡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팬들이 새롭게 찾아 듣고 SNS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몇몇 유명 음악 관계자들과 대형 기획사 관계자들 역시 이 무대를 보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미 김태연이 소문을 듣고 있던 해외 팬들이 과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갖춘 가수인지 직접 보고 싶다며 쇼케이스나 공연 정보를 수소문하고 있었고 이번 무대가 계기가 되어 그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실제로 김태연이는 현재 일본에서의 콘서트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합니다. 200여 명의 스태프와 함께 약 150분간 이어질 스페셜 무대를 기획하며 댄스부터 발라드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일 포인트는 바로 매혹적인 댄스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혹독하게 연습한 춤 동작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한국에서 보여준 무대보다 더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무언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김태연이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갈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녀가 아직 만 15세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동료들은 학교에 다니며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기인데 김태연이는 벌써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공연 준비와 프로모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길임에도 그녀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경영회사 전문팀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연이는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연습합니다. 무엇보다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돋보입니다. 새벽 2시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강정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애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다. 강정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다. 아이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애녹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싸운 적은 없었다. 강정현의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척이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고 있는 관계의 불완전함과 진정성 없는 애정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에녹의 사랑이 아이를 위한 것만으로 느껴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에녹은 당황했다. 그는 강정연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동안의 상황이 그를 미처 준비시킬 수 없었다. 강정연의 말은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에녹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강정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강정연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평온하고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에녹이 강정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때까지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강정연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에녹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아이를 위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에녹은 깊은 숨을 쉬며 문을 두드렸다. 강정연, 나와 얘기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정연은 에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에녹은 그 안에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왜 그래, 강정연? 에녹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강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말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에녹은 그녀를 안아주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연은 여전히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강정연은 에녹의 품에 기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식적인 사랑이나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녹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진정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갈등을 서로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점차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갔다. 강정연은 여전히 아이와 에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에녹도 강정연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와의 관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한층 성숙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고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이제 강정연과 에녹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들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